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지사는 지금 당장은 아담스 시장을 해임하지 않겠지만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통 혼잡세 시행 폐지 지시에 대해 캐시 호클 뉴욕주지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가 절감한 금액의 20%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하원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마라나 지역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 비영리단체 창립자가 코비드-19 자금을 부적절하게 배분하고 그 대가로 $250만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금 신고 시즌을 노린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수화팀 위협으로 인해 포트리 중학교가 폐쇄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는 미국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은 앞으로 재입국이 불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플로리다, 테네시와 미네소타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정기적인 체크인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 보고하거나 예정된 약속을 위해 이민법원에 참석하던 중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한 판사는 ICE 요원들이 법원 복도나 밖에서 추방을 목적으로 체포를 실시해왔음을 인정했다고 타임스 유니언이 보도했습니다. NBC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주 델레이 비치에서 한 무리의 이민자들이 1월 말 지역 감독사무소에서 이민국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IC 요원들에 의해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그러나 사람들이 유인됐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 내슈빌 배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기 체크인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최소 3명이 구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ICE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이민 판사나 기타 적법한 수단에 의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으면 ICE 요원들이 추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은 정기적인 이민 체크인이나 이민 법원 출석이 예정된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체크인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ICE에 의해 구금된 적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을 경우, 추방 명령에 항소하는 경우 이민자들은 체크인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가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미 추방된 사람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2일까지 20여일 동안 하루 700명꼴인 14,000여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를 4월 2일쯤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 발표할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미 수출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부과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를 한 달 안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재계로서는 대미 수출 품목 중 1위와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가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하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세가 대미 투자 확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정들과 근로자들, 회사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릴 것이라며 팁에 과세하지 않고 사회보장과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초과 근무수당에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유가 안정을 위해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와 관련해 자신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또 한 번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로 칭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정부 인원과 사업 구조 조정으로 아낀 돈의 20%는 미국 국민에게 주고 20%는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해임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애덤스를 해임하지 않겠지만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부패 사건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가 나서서 애덤스의 기소를 취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 연방판사가 해당 판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한 소식통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지금 당장 애덤스를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호컬 주지사가 애덤스의 권한을 제한하고 애덤스의 업무와 행정을 감독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제1부시장과 앤 윌리엄스 아이손 보건복지시 부시장, 미라조시 운영 담당 부시장, 첸시 파카 공공안전부시장 등 4명이 17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 성명을 통해 뉴욕 시민들 앞에서 맹세한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호컬 주지사는 18일 즉시 뉴욕시 정재계 리더들과 만나 애덤스 시장의 해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에드리안 애덤스 뉴욕시 의장,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데이로 판사는 법무부가 요청한 애덤스 기소 취하에 대한 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시민들은 사법 리스크를 제해주는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협조하기로 결탁한 것이라며 애덤스 해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 혼잡세 시행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 혼잡세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캐시 호컬 주지사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의 MTA 교통 혼잡세 승인을 철회한 조치를 축하하며 교통 혼잡세는 죽었다. 맨해튼과 뉴욕은 구해졌다. 왕만세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에 교통부의 프로그램 차단 시도는 뉴욕의 독립성에 대한 워싱턴의 공격이라며 뉴욕은 250년간 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호컬 주지사는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며 법적 싸움에서 승리할 이유는 많다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MTA 의장 리버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강조하며 교통량이 9% 감소하고 상업활동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속도는 빨라지고 사고는 줄었으며 보행자 통행량이 급증했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통 혼잡세가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레스토랑 예약은 7% 증가했고 브로드웨이 수익은 25% 증가했으며
상업용 오피스 임대는 지난해 대비 61% 급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가 절감한 금액의 20%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절감한 비용 중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가 절감한 금액의 20%를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또 다른 20%는 연방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해당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으며 이는 전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도지 배당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이 행사에는 머스크뿐만 아니라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도 참석했습니다.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에어포스 1에서도 트럼프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머스크의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정부 효율부를 통해 절감한 금액의 20%를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낭비, 사기, 부패를 단속하고 비용을 절감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 역시 어디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이며 예산 절감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감 금액의 20%는 국민 환급에 그리고 20%는 연방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 외에 나머지 60%의 절감액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효율부를 통해 절감한 비용에 대한 배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와 사용처 계획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이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춰 지출을 약 2조 달러 줄이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가운데 약 8,800억 달러 대규모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존슨 의장 등은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을 위해 근로 의무 요건 추가 등 수혜 자격 강화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 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50세 이하인 경우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직업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규정을 메디케이드에도 도입하자는 구상입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할 경우 1,000억 달러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원 공화당 일각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건의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엔 경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낸 경비행기 중 한 대에 타고 있던 2명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명피해를 내는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마라나 타운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마라나 지역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를 낸 경비행기 중 한 대에 타고 있던 2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른 경비행기 탑승자 2명은 다치지 않았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들 2대 항공기가 공항 내 상공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AA에 따르면 이 공항은 관제탑 없이 운영되는 공항입니다. 이 공항에 들어오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대개 공항 일대에 있는 다른 조종사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교통조원 주파수를 이용해 교신합니다. 최근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후 추락해 총 67명이 숨졌고 지난달 31일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내에 6명이 탑승한 의료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일에는 알래스카에서 10명을 태우고 가던 소형 비행기가 실종된 뒤 파괴된 잔해로 발견돼 10명이 전원 사망했고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는 80명이 탑승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화염에 휩싸이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뉴욕시 비영리단체 창립자 홀리오 메디나가 코비드-19 자금을 부적절하게 배분하고 그 대가로 $250만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디나는 2명의 사업가에게 $5,100만 전달하고 주택과 고급 차량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의 비영리단체 창립자 홀리오 메디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5,100만 공적 자금을 부적절하게 몰아주고 대가로 $250만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나는 엑소더스 트랜지셔널 커뮤니티의 창립자이자 CEO로 이 단체는 팬데믹 기간 중 수감자들을 호텔로 옮겨 감옥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메디나는 뉴욕시장 사무소로부터 받은 $1억 2,200만 공적 자금 중 $5,100만 2명의 사업가 크리스토퍼 단칠러와 웨이홍 후에게 전달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단칠러와 후는 메디나에게 2채의 집과 고급 차량, 현금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후는 차량 대출 상환과 집 개조 비용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엑소더스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후와 단칠러는 현금 뇌물도 메디나에게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모두 전자사기 음모와 여행법 위반 음모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메디나와 두 사업가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되었고 메디나는 $25만, 후는 $2,000만, 단칠러는 $75만 보석금을 책정받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세금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 시즌을 노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최근 들어 세금 신고를 도와주겠다 혹은 세금 관련 새로운 규정 및 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등의 사기 문자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기 수법은 소셜미디어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세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납세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절대로 공식 국세청 홈페이지나 공식 비영리단체가 아닌 이상 함부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지금 당장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방당하거나 체포 또는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수법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 체포된다는 말에 놀라 밀린 공과금이 있는지 걱정하며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기프트카드, 암호화 화폐, 와이어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프트카드 또는 암호화 화폐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속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를 당할 즉시 국세청 홈페이지 IRS를 통해 피해 내용을 신고할 것과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 개인 금융정보를 이미 사기꾼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빨리 은행에 연락을 취해 사기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어제 아침 스와팅 위협으로 인해 포틀리 중학교가 폐쇄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이스 F. 콜 중학교 교직원은 한 학생이 학교에 출석해 해를 끼칠 계획이라는 메시지 2개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포틀리 경찰 통신센터는 오전 8시 7분경 신고를 받은 즉시 대응했으며 학교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 34분쯤 위협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스와팅 전화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폐쇄 조치를 해제하고 학교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학부모, 교육자 및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군의 경찰 배치를 늘릴 것이라고 당국은 말했습니다. 한편 스와팅은 심각한 긴급 상황에 대한 허위 보고를 통해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유발하는 괴롭힘의 한 형태입니다. FBI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응급 구조원과 피해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저지주 교통국은 I-80 고속도로에서 일주일 전 발견된 싱크홀을 메우기 위해 작업하던 중 지하 구멍 90개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 구멍 중 메워진 것은 11개뿐입니다. 이에 따라 I-80 동쪽 방향 차선은 3주 더 폐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국은 도로 재개를 위해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I-80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I-80 고속도로에는 지난해 12월에도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I-80에서 계속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은 이 지역에 버려진 광산에서 붕괴된 갱도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 플랜을 결국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이브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연방 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는 세이브 플랜은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티븐 그라스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출자들의 대출금을 대부분 탕감해준다는 세이브 플랜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포레버 21은 빠르면 3월에 파산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최소 200개 매장을 더 닫고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매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약 6년 만에 두 번째 파산 신청입니다. 포레버 21은 2019년 파산 신청을 했고 그 이후로 쇼핑몰 트래픽이 감소하고 소비자 지출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포레버 21은 전성기 때 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했고 전 세계적으로 최소 800개의 매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46번 도로에서 도난 차량으로 인한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을 도난한 3명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클리프턴 경찰이 검은색 혼다 어코드가 21번 도로 북쪽에서 불규칙하게 운전하다 46번 도로 동쪽으로 합류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에 대해 정지를 시도하자 운전자는 속도를 내 경찰을 피하고 다른 차량에 부딪힌 후 엘르무드 공원의 리버 드라이브로 가는 출구 램프를 따라 계속 도주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차를 버리고 도보로 나와 46번 도로의 차선을 가로질러 출구 램프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몇 분 후 도주한 운전자도 체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